자, 그러면 제가 오늘 호용 학생에게 배운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우울감을 느낄 때 중요한 신경 조절 물질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되게 우울해진다는 건 잘 밝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액 하나가 오늘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레터럴 하베뉴라, LHB이고요. 이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이 뉴런이 스트레스 자극을 막 받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뉴런을 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뉴런에서는 이 하베뉴라의 뉴런이 어떻게 과활성화되는가를 밝혔고, 이 뉴런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반, 로커스레스라고 불리는 청반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게 만들고, 그게 다시 레터럴 하베뉴라로 들어와서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를 자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된 것에 의해서 에스트로사이트가 다시 이 뉴런을 흥분시켜가지고, 여기 뉴런의 리스폰스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온 피크와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스트로사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두 번째 피크, 그리고 이 반복에 의해서 점점점 활성화되는 이 하베뉴라의 흥분성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안 내보내게 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너무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호용 학생이 셀 논문 하나 발표해 주실 거예요. 네, 어떤 맞습니다. 논문이죠? 네, 먼저 논문의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Neuron, Astrocyte, Coupling in Lateral Habenula Mediates Depressive-like Behaviors라는 제목입니다. 뭐 우울증 논문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봤는데 우울증에서 이제 핵심적인 신경핵으로 알려진 Lateral Habenula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이 뉴런과 이 에스트로사이트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디프레시브한 그러니까 우울 같은 행동이 유도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디프레시브 라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 모델 가지고 하니까 네, 이 우리 사람의 우울증이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울증인데 레터럴 하베뉴라라는 영역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신경핵. 네. 이 딱히 한국 표현이 없더라고요. 레터럴 하베뉴라. 네, 따로 뭐 이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뉴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사이트, 교수의 표현 성상세포, 신경세포와 그걸 도와주고 있는 성상세포 사이의 어떤 커플링, 얘네 둘이 같이 하는 어떤 일을 밝힌 것 같은데요. 제목만 봐서는. 네, 맞습니다. 중국 그룹이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항저우 대학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대표적인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여기 LHB에는 뉴런도 있고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도 같이 있습니다. LHB가 레터럴 하베뉴라. 네. 여기가 사실 우울증에 되게 관여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레터럴 하베뉴라는 영역은 어떤 부정적 경험, 여기서 이제 푸시 효과 같은 되게 아픈 자극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우울과 같은 행동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경험이 이제 레터럴 하베뉴라 신호가 전달되었을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뉴런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 활성화에 의해서 이제 로커스 콜로스라고 불리는 이런 다른 특정 영역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을 다시 이 LHB의 뉴런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이 다시 LHB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그게 다시 LHB에 있는 뉴런을 에스트로사이트가 다시 재활성화시킴으로써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처음에 뉴런이 활성화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유도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그런 실험 조건에서 그럼 막 우울해지니까 네. 왜 이게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냐 신경회로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여기 이제 뉴런이라고 표현된 흥분성 뉴런들, 레터럴 하베뉴라가 막 흥분성 아웃풋을 밖으로 보내면 되게 우울하더라. 이게 기존에 밝혀졌고, 근데 얘가 그냥 한번 딱 발현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 활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 뉴런이 활성화될 때 그 아웃풋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또 나오게 만드는데 그게 다시 하베뉴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를 흥분시켜가지고 그게 다시 이 뉴런을 또 흥분시킨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흥분되는 과정이 얘를 우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서킷 자체는 좀 더 알려졌어요. 이게 레터럴 하베뉴라의 중요성은 알려졌었는데 여기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의 펑션은 처음 얘기된 것 같아요. 네, 에스트로사이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네. 자세히 연구된 바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하베뉴라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의 피규어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레터럴 하베뉴라가 어떻게 우울을 이제 유도시키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저희가 보통 기쁠 때 어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LHB는 이런 도파민 서킷 그리고 세로토닌 서킷에 억제성 신호를 보내서 도파민의 방출이나 세로토닌의 방출을 막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LHB에서 하베뉴라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흥분성 아웃풋이 도파민을 끄고 세로토닌을 끄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안 나오게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또 워낙 잘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되는 어떤 신경 조절 물질이고 세로토닌도 우리가 우울증 걸렸을 때 대표적인 약이 이제 SSRI,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서 뇌에서의 세로토닌 신경작용을 높여주면 우울증이 좀 나아지죠. 네. 예, 반대로 이제 이게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이 두 개가 적절한 수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 하베뉴라가 얘를 자꾸 끈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보여주는 이 서킷인가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LHB가 여기 RMTG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가서 여기 있는 억제성 뉴런을 활성화시키고요. 네. 이 억제성 뉴런이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 서킷에 가서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HB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VTA-라는 이게 Ventral Tegmental Area 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파민 뉴런을 끄도록 그 옆에 있는 이니비토리 억제성 뉴런을 자극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요게 나온 게 얘들을 켜서 도파민 뉴런이 활동을 못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세로토닌 어디 갔죠? 네, 세로토닌은 여기 이제 도잘 룻 뉴클레어스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습니다. 라페. 도잘 라. 네. 도잘 라페 뉴클리어스에 네. 또 얘가 세로토닌 뉴런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이니비토리 가바르직 뉴런들을 켜서 얘네들이 아웃풋을 못 내보내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밝혀졌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LHB가 우울과 같은 행동을 유도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 LHB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는 LHB에서 이 뉴런과 에스트로사이트의 활성을 모두 관찰하기 위해 이제 알캠이라고 불리는 칼슘의 시그널링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그걸 이제 형광으로 발현시키는 네. 칼슘 이미징. 네, 칼슘 이미징. 우리 내일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칼슘은 신경세포가 막 활성화될 때 칼슘이 세포 안에서 농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그걸 빛으로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칼슘 이미징인데 그래서 칼슘 시그널이 높아지면 이 세포가 막 지금 활동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기 멀티사이트 옵티컬 레코딩을 실험을 한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어디서 하베뉴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하베뉴라에서 이 뉴런들은 빨간색 형광을 발현시키도록 했고요. 칼슘 시그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는 초록색 칼슘 시그널에 대해서 초록색 형광을 발현시키도록 했습니다. 일단 채널이 두 개네요. 하나의 파이버에 동시에 이제 뉴런과 하베뉴라에 있는 뉴런과 신경세포와 에스트로사이트 두 개를 다 칼슘 시그널 측정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빨간 거와 초록색이 그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여기 하베뉴라의 뉴런의 칼슘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에스트로사이트의 칼슘 시그널입니다. 네, 그걸 봤을 때 이 이벤트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벤트는 이제 푸시업과 같은 부연 경험했을 때 이제 레터럴 하베뉴라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칼슘 시그널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여 안에 들어가 있고 전기 충격이 탁 오면은 아프고 네.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그때 이 하베뉴라에 있는 흥분성 뉴런과 빨간색 에스트로사이트들이 이렇게 피크가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초반에 이제 이 뉴런들이 먼저 칼슘 시그널링이 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칼슘 시그널이 올라갑니다. 아, 순서가 미세하게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미세하 보면은 이 1번, 2번의 순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이 빨간색 시그널링이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네. 이 피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 피크가 이제 여기서는 에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다를 이제 보이는. 아, 저 두 과정이 번째 요 뒤에 나오는 요 작은 피크가 되게 또 중요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 두 번째 피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LHB에 있는 신경세포의 색깔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처음에 피크가 나오고 두 번째 피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냐? 왜 네. 나오고 있는 거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뉴런의 이제 옵토제네틱 빛으로 뉴런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랬을 때 이제 LC에서 증가하게 되는 칼슘 시그널링을 확인을 했고, 이 LC는 로커스 서렐리우스라고 네, 그걸 청반이라고 부르죠. 청반핵. 네, 이 미드브레인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는 뉴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터럴 하베뉴라인 뉴런이 LC로 인풋을 보낸다는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네, 그걸 이제 그리고? 옵토제네틱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다시 LC에 있는 이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을 네. 활성화를 옵토제네틱으로 시키고 이제 이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이제 칼슘 시그널링을 관찰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를 살짝 설명을 해줄래요? 네, 네.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는 보통 이제 뉴런의 보조 역할. 그렇죠. 이제 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네.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경세포가 아닌 세포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교세포라고 네. 부르고, 그 교세포에는 면역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수초화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사이트, 마치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상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들이 이제 뉴런 옆에서 막 에너지도 공급하고 얘네들의 신경 활동의 레벨도 조절을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 논문 자체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에스트로사이트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특히나 얘 신경세포의 건강을 좀 돕는다던가 뭐 에너지원을 준다던가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 연구가 조용히 인식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이 에스트로사이트가 뉴로널 시그널링, 뉴런이 어떤 시그널, 어떤 정보를 만드는가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LC, 청반이라고 부르는 LC 영역에서 다시 LHB 하베뉴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로커스 콜레스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이 이 에스트로사이트에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 이 청반이라고 해주세요. 네, 청반. 그 답글에 그 한글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LC가 청반이라고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약간 초록색 점처럼 보여가지고 청반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에요. 네, 거기서 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 청반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 이 노르에피네프린 리셉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알파 1A 이제 아드레날직 리셉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리셉터에 의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이 시그널 패스웨이에 의해서 이제 에스트로사이트 내부에서 이 칼슘이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에스트로사이트도 흥분을 하고, 얘는 신경세포 같이 뭐 액션 포텐셜 이런 건 안 일어나지만, 네. 활동전이는 안 일어나지만 어쨌든 칼슘 레벨이 올라가면서 흥분하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혔나요? 네, 이제 에스트로사이트가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이제 뉴런의 이제 신경 활동 레벨을 조절하는 역할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에스트로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뭐 글루타메이트나 아데노신과 같은 물질들을 방출하게 되고, 이 방출된 물질들을 이제 뉴런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뉴런의 활성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사이트가 흥분을 하게 되면 얘가 아마도 글루타메이트나 아데노신 같은 걸 릴리즈할 거다, 방출할 거다. 네, 그게 또 뉴런에 가가지고 붙으면 여기서 그 리셉터 작용에 의해서 뉴런이 오히려 더 흥분을 많이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작용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순환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C로 더 청만으로 더 아프시가 많이 가게 되고 에스트로사이트는 더 흥분하게 되고 그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이제 이 뉴런의 흥분이 되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을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 피드백 하는 더 활성화하는 시그널에 의해서 점점 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억제를 심하게 하는 네.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올라가는 칼슘 레벨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푸시하기 왔을 때 뉴런이 먼저 칼슘 레벨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시그널링에 의해서 청반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세포에 이제 칼슘 레벨도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출에 의해서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칼슘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뉴런에서의 칼슘 레벨 혹은 또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뉴런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지만 이 연구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영역에서 두 개의 시그널을 동시에 디텍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랩 센서라고 해서 뉴로 모듈레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했죠. 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실제로 하베뉴라에 릴리즈되는 양이 어떤지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썼고 에스트로사이트까지 보면서 되게 좋은 연구가 된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 처음에 막 푸시업 전기 충격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아프니까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 하베뉴라에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됐고 그게 청반에 가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유도했고 파랑색 네, 그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에 다시 하베뉴라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가 흥분을 했고 그 흥분이 다시 여기 빨간색의 두 번째 피크를 또 만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시간 순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아웃풋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이 두 번째 올라가는 이런 피크가 에소사이트의 이런 패스웨이를 억제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제 관찰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반복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활성화되는 포인트가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활동을 꺼버리면 네, 없어지지 않을까? 네. 어떻게 했죠, 그거를?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한 시그널 패스웨이에 의해서 이제 칼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패스웨이에서 그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의 리셉터가 알파1A 아드레날진 리셉터로 GPCR이란 말이죠. 네. 바인딩을 하면 G알파-Q라는 세컨 메신저를 활성화시키는 G 프로틴이 활성화돼서 IP3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칼슘을 원래 릴리즈하게 되는데 네. 얘를 shRNA로 끄는 거예요. 네, 이 유전자를 없애버려 가지고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활성이 잘 안 일어나게 네,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화가 안 일어나게 만들었군요. 네. 그렇게 놓고 어떤 실험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푸시업을 준 다음에 네. 이제 뉴런에서의 칼슘 시그널링을 관찰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측정을 했더니 네, 그렇게 측정했더니 이제 컨트롤이 이 회색이고요. 아까 봤던 거랑 같은 네. 결과. 네. 그리고 억제했을 때 빨간색인데 원래는 이렇게 두 번째 피크가 나오지만 네. 이 그 에스트로사이트에서의 활성을 억제를 했더니 두 번째 피크 관찰하지 않고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에스트로사이트와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막아놨더니 이후에 나오는 이런 두 번째 피크가 확 감소를 했네요. 네, 이게 그럼 반복되고 할수록 사실은 실제 컨트롤에서의 리스판스는 여기까지였는데 뒤에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이 뒷부분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그런 상승작용이 안 일어나겠네요. 네, 이 맞습니다. 피드백 순환의 고리를 약간 끄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사이트 뉴런의 펑션을 이렇게 꺼버리면 안 우울해지나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에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껐을 때 과연 우울 행동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푸시업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이제 우울 행동 같은 비슷한 행동들을 유도를 했고요.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아까처럼 이런 에스트로사이트의 칼슘 시그널링을 억제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뭐예요? GFA, ABC1D 복잡하게 써있네요. 아, 네. 이 GFA라고 불리는 건 이제 저희가 에스트로사이트에서만 특정적으로 발현하는 이제 프로모터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끄고 싶은 건 딱 하베뉴라,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그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만 딱 끄고 싶으니까 걔네들을 선별하는 게 이 프로모터 영역이고, 네. 그다음에 요 부분이 아까 그 노르에피네프린 리셉터의 셀 시그널링에 있는 네. 리셉터의 유전자 RNA를 없애는, 네, 맞습니다.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의 뉴런들에서 빨간색의 에스트로사이트에서의 기능을 막았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능을 막았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푸시업을 받았을 때 유도되는 이런 우울 행동,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FST는 이제 First Swim Test라고 해서 네. 이제 물 위에 쥐를 띄워놓고 얘네들 쥐들이 오랫동안 수영을 하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를 이제 우울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우울행동 네. 테스트죠, 동물 모델로.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아직 의욕이 넘치는 애들은 빨리 나가야지 하고 수영을 열심히 쉬는데, 우울해지는 애들은 그냥 둥둥 떠 있는 시간이 네, 되게 맞습니다. 길어지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한번 우울 행동을 측정했고요. 그걸 봤을 때 실제로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시그널링,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한 시그널링을 억제했을 때는 그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막 이 전기 충격을 자꾸 받아가지고 우울해진 마우스인데, 우울해져야 되는 마우스인데, 네, 이게 보통 마우스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반해서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억제해놨더니, 꺼놨더니, 걔네들이 훨씬 더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을 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로, 우리가 평소에 얘를 좀 끄고 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챌린지를 당했을 때 우울해지는 과정에서는 이 아까 앞에서 봤던 회로의 활성화, 거기에 있는 하베뉴라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의 활성화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되게 다운되고 우울해지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앞에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는 이제 SPT, 이제 스크로스 프리퍼런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이제 설탕물 줬을 때 오는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지표를 본 거고요. 네, 이것도 우울증 테스트인데, 네, 이 앞에는 의욕이 얼마나 있냐, 여기는 좋아하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설탕물이랑 물 2개 주고 뭐 먹을래? 그러면은 보통은 설탕물 맛있겠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린 동물들은 거기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설탕물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를 껐더니 네, 껐던 개체에서 이제 더 설탕물에 대한 의욕을 더 많이 보이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앞에 FST, 그러니까 수영 테스트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끄면 애들이 잘 안 우울해진다. 그러게요. 되게 조절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에서도 이게 비슷한가요? 네, 이 LHB라는 영역은 이제 사람에서도 연구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마우스고요. 이게 마우스 사람입니다. 브레인과 사람 브레인.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둘 다 LHB라는 영역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인풋을 받아서 이제 마우스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파민 서킷 중에 하나인 VTA. 도파민 뉴런이 있는 VTA.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로토닌이 있는 도살 라페 같은 데 프로젝션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의 경우에서도 이제 LHB에서 이런 도파민 서킷으로의 프로젝션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신경 회로가 이게 사람에게서만 동물에게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아마도 네. 사람도 비슷할 거다. 네. 왜냐면 이 LHB, 하베뉴라라는 영역의 신경 회로의 연결망이 마우스나 사람이나 상당히 유사하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왜 굳이 이런 서킷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LHB에서 나가는 아웃풋이 굳이 그 로커스 청반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을 유도해서 에스트로사이트를 켜가지고 또 흥분하게 해서 이걸 반복해가지고 우리를 굳이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거 차라리 꺼놓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호영 학생도 이 회로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진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 스트레스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되게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없는 되게 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의욕만 넘쳐서는 또 안 되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나보다 엄청 몸집이 큰 네. 상대와 싸우게 됐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기는 것도 생존에 유리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상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수그러지게 드는 것이 오히려 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나보다 분명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막 계속 달려들면 안 되니까 그럼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커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서킷 자체는, 이 회로 자체는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 행동을 억제하고 우울하거나 이제 위축되게 만드는 자연적인 회로일 거고, 우리가 보통 우울증에 걸리는 상황들은 이게 이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활성화되거나 네. 그래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레벨이 과하게 억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호용 학생에게 배운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우울감을 느낄 때 중요한 신경 조절 물질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되게 우울해진다는 건 잘 밝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액 하나가 오늘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레터럴 하베뉴라, LHB이고요. 이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이 뉴런이 스트레스 자극을 막 받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뉴런을 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뉴런에서는 이 하베뉴라의 뉴런이 어떻게 과활성화되는가를 밝혔고, 이 뉴런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반, 로커스레스라고 불리는 청반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게 만들고, 그게 다시 레터럴 하베뉴라로 들어와서 레터럴 하베뉴라에 있는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를 자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된 것에 의해서 에스트로사이트가 다시 이 뉴런을 흥분시켜가지고, 여기 뉴런의 리스폰스를 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온 피크와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스트로사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두 번째 피크, 그리고 이 반복에 의해서 점점점 활성화되는 이 하베뉴라의 흥분성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안 내보내게 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너무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에 챌린지에 부딪혔을 때 되게 위축되고 하는 신경회로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밝혀낸, 특히나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트로사이트, 교세포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오늘 또 새롭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